학교 찾아가서 다 엎어버릴까 진짜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더 이상 안 괴롭히는 것 같긴 하던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헤든의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그냥 탈락시키더라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학폭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반영해서 학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더라도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22명의 학생들을 탈락시킨 사례도 있고, 올해까지는 몇 개 학교에서만 사실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반면에 26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학폭 이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어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 전까지 학폭에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대학 입시에서는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폭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 학생들의 인식도 저절로 변하게 되게 될 것이고,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학폭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관계 파악, 첫 번째. 그 아이가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은 아무리 성인이라도 너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은 금물이고, 우선 우리 아이를 이제 불러 앉혀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 우리 아이를 괴롭혔던 친구, 그리고 같이 괴롭혔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괴롭혔던 친구들이 우리 아이 말고도 또 다른 아이도 괴롭혔다면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인스타 DM 같은 것들로 단뎀이라고 하죠. 단체 DM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막 초대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 확보입니다. 학폭과 일반 형사사건과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증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해줍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런데 학교폭력 학폭위는 그런 증거를 어떤 조사를 하고 이 증거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제출하면 가해 학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피해 학생이 어떤 증거를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가해 학생을 찾아간다거나 가해 부모한테 연락해서 어떤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처음 했던 학폭 사건이, 이건 좀 황당했던 사건인데, 아이가 희귀병을 좀 앓고 있었습니다. 한 대만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몸에 큰 멍이 드는 그런 병을 겪고 있었는데, 그 가해 학생이 이 피해 학생의 엄마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피해 학생을 때렸어요. 사실 피해 학생의 모친은 평소에도 이 가해 학생이 계속 때린다는 걸 사실 알고 있었는데도 참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때리길래 엄마가 보는 앞에서 때리니까 그 어머님이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누구야 너 왜 우리 애를 때리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평소에 얘가 나를 많이 때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줌마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학교에 같이 가게 되었어. 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삼자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해 학생이 사실은 저 피해 학생이 나 때린 적이 없는데 아줌마한테 거짓말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학생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잠시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이 학원 버스를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가해 학생의 엄마는 우리 애한테 뭐라 하고 하면서 우리 애가 학원도 못 가게 됐다 하면서 이제 아동학대를 또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다행히 저희가 이제 잘 무마를 시켜서 아동학대는 무혐의를 만들었고, 오히려 나중에 그 친구를 학폭으로 저희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친구는 또 학폭 처벌을 받게 되었고, 민사적으로 또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어느 정도 위자료도 지급받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죠. 근데 학폭이 생각보다 학폭으로 시작해서 그냥 학폭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사건도 생기고 또 민사사건도 생기고 사건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 심할 경우에는 소년재판까지 받는, 드라마에 나오는. 네,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운대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셨었지 않나요? 네, 한 2년 정도 해운대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십 건이 넘는 사건들을 실제로 위원으로서 심의하고 판단을 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겪게 되었고,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폭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보다 이게 학생들이 저질 수 있는 일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강력한 사건들도 있고, 그때마다 이제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피해 학생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각각 그 입장에 서서 소송적인 측면으로 뭐 형사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몸소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헤든에서 학폭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학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헤든으로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